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아주 흥미로운,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로운 주장을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벤쿠버 레리카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. 미국이 다른 OECD 나라들보다 저소득층 비율은 높은데, 이분들의 소비나 S&P 500 기업 수익 기여도는 낮다. 특히 그 S&P 500 수익 기여도는 약 2%포인트나 감소했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네, 상당히 좀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됐죠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경제 데이터랑 분석 보고서들 보면서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이 복잡한 경제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그러니까 미국의 정말 다른 선진국보다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은가 이 부분부터요. OECD 비교 데이터 보면 좀 감이 오겠죠. 네,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저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건데요. OECD는 보통 그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걸 써요. 그러니까 국가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의 한 50% 미만 버는 가구 비율이죠. 아, 중위소득 50% 미만? 네, 그 기준으로 보면 최근 데이터로 미국 빈곤율이 한 18% 정도 됩니다. OECD 평균이 한 11.5% 정도거든요. 와, 18%대 11.5%면 차이가 꽤 나네요. 그렇죠. 특히 아이슬란드나 덴마크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5%, 6% 이러니까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지죠. 그렇군요.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 미국 아동 빈곤율인데요. 이게 20.9%나 돼요. OECD 평균이 11.7%니까 거의 2배죠. 또 빈곤층이 빈곤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보여주는 빈곤 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미국이 한 40% 정도로 매우 크고요. 단순히 비율만 높은 게 아니라 그 깊이도 깊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자료들을 보면 이게 뭐랄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저숙련 일자리의 낮은 임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장, 미국 내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일단 데이터로 확인이 되네요. 자, 그럼 두 번째 주장, 이분들의 소비 기여도가 낮다. 이건 어떤가요? 소비력이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? 네, 이것도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. 2023년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요. 소득 하위 20% 가구가 미국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.7%에 불과했어요. 8.7%요. 전체 인구의 20%인데 소비는 8.7%밖에 안 된다고요? 네. 반면에 소득 상위 20%는 38.9%를 차지했습니다. 거의 4.5배 차이죠. 와,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. 그렇죠. 그리고 최근 소비 증가율이나 임금 상승률 같은 걸 봐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좀 뒤처지는 모습이 보여요. 특히 2025년 3월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 세후 임금 증가율이 1.4%였는데 이게 2017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고요. 팬데믹 때 정부 지원금 때문에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건가요? 네, 맞아요. 그때 잠깐 반짝했는데 그 효과가 사라지니까 다시 격차가 벌어진 거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분들 지출이 주로 주거비, 교통비, 식료품 이런 필수재에 집중된다는 거예요. 아, 필수재 중심 소비? 네.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분야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마진이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러네요. 필수재는 가격 경쟁도 치열하고 하니까 그럼 이게 기업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더 작아질 수 있겠군요. 자, 그럼 드디어 마지막. 이게 제일 까다로운 부분 같은데요. S&P 500 기업 수익 기여도가 2%포인트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주장.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워지죠?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정 소득 계층이 S&P 500 기업들의 수익, 그러니까 프로핏에 정확히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걸 숫자로 딱 떨어지게 측정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. 그렇죠. 소비 지출 데이터는 있어도 그게 어느 기업의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복잡하죠. 네.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 안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했다는 그 2%포인트 감소라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 있잖아요. 이걸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명확한 분석은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? 혹시 다른 맥락의 수치가 아닐까요?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. 비슷한 숫자가 예를 들면 노동 집약도 변화라든가 다른 맥락에서 언급된 걸 본 적은 있는데 저소득층 소비와 S&P 500 수익 기여도 감소를 직접 연결한 2%포인트는 적어도 저희가 본 자료에는 명확히 없었어요.
그럼 그 헤드라인 숫자는 약간 물음표를 붙여야 할 수도 있겠네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석가의 주장 전체가 의미 없다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저소득층 소비자의 S&P 500 수익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어쩌면 점차 감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든요. 개념 자체는 타당하다. 앞서 얘기했듯이 일단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너무 작고 8.7%, 소비 증가세도 더디고 또 주로 필수재에 돈을 쓰잖아요. S&P 500에 있는 대기업들은 사실 고소득층 소비나 아니면 기업 간 거래, B2B 또는 해외 시장 매출 같은 다른 수익원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정리하면 2% 피감소라는 그 정확한 숫자는 검증하기 어렵다.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비 패턴이나 전체 경제에서의 비중을 보면 S&P 500 기업 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어쩌면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있다.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오히려 최근 S&P 500 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저소득층 소비보다는 고소득층의 견조한 소비나 기업들의 투자, 이런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보죠.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의 주장을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첫째, 미국은 OECD 평균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. 이건 맞는 것 같고요. 네, 둘째, 저소득층의 총소비 기여도는 실제로 낮다. 이것도 데이터로 확인됐죠. 그렇죠. 셋째, S&P 500 수익 기여도가 2%피 감소했다는 그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본 사료로는 확인이 좀 어렵다. 다만 그 기여도가 낮고 제한적일 거라는 방향성 자체는 타당해 보인다. 5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 분석 결과가 우리에게 또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. 뭐냐면 미국 최대 기업들의 이익 성장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S&P 500 지수의 움직임하고 상당수 미국인들, 특히 저소득층의 실제 경제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 간극이요. 네. 흔히 주식시장 지수를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반드시 모든 구성원의 경제적인 복지 상태를 다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경제를 볼 때 이런 총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분배적인 측면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한 나라의 가장 큰 기업들의 성공이 그 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, 예를 들어 거의 5분의 1이나 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현실과 점점 더 동떨어지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나 혹은 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? 한번 각자 답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